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 아침에 가장 핫한 단독 기사는 경향신문 1면에 보도된 특종 기사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건네받았다라는 성완종 회장의 증언이 폭로되면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제 한 푼도 안 받았다라고 말했던 대정부 질문에서의 그 발언이 과연 사실인가 거짓인가 이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요, 이완구 국무총리 3천만 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가장 발빠르고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의 청사 앞에 저희 돌직구쇼의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해명 또한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오늘은 경향신문 1면으로 시작합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이완구 총리에도 재선거 때 3천만 원 주고 왔다. 2013년 4월 부여 청양 재선거 때 3천만 원 줬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회사 돈을 빌려다가 준 것이라고 성완종 회장이 폭로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성완종 회장의 폭로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 2면으로 이어집니다. 성완종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정 당할 사람이 사정을 하다니 이완구야말로 사정 대상 1호다. 성완종 회장이 왜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샅샅이 성완종 회장의 인터뷰, 육성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동아일보 1면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성완종 회장에게 돈 한 푼 안 받았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오늘 동아일보 1면 사진에 실렸습니다. 어제 성완종 회장에게 돈 한 푼 안 받았다라고 말했던 이 발언이 그렇다면 거짓이었던 걸까요?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진실 공방, 그 사실을 오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사설로 이어지는데요. 이 총리, 뭐가 캥기기에 15번이나 전화를 했나? 라는 사설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회장 자살 전 그를 만났던 측근들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어 대화 내용을 캐물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겨레 신문을 쓰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오늘 경향신문 1면에 나왔던 것처럼 3천만 원 받았다는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서는 아닐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총리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일 수도 있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완구 얘기 저희 잠시 후 전해드리고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검찰. 홍준표 측근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된 것 확인했다. 어제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홍준표의 측근 윤모 씨, 홍준표 캠프의 특보였던 윤모 씨에게 1억 원이 경남 기업으로부터 전달된 사실을 계좌 추적 끝에 최종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윤모 씨가 1억 원 배달 사고했다라고 해명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모 씨는 홍 지사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텐데 검찰에서 밝히실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가 1억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국일보 1면 기사입니다. 성완종 번호는 3개. 그렇다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휴대폰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또 다른 휴대폰 안에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던 정황들이 들어져 있다면 검찰이 이 남은 휴대폰 하나를 수사하는 것 역시 이번 사건의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중앙일보 1면입니다. 성완종 정관계 인사 만난 비망록을 남겼다. 그 비망록. 성완종 비망록 중 주요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가 잠시 후 성완종 비망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서는요.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입니다. 과연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자세히 조명해 보겠습니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룻밤이 지날수록 날이 바뀔수록
이 계속되는 성완종 회장의 폭로 때문에 아마 적잖이 충격받으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 두 사람을 가장 먼저 주목하면 될 것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가장 큰 핵심 인물이고요. 그 전에 앞서 어제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자세히 의혹에 대해서 폭로를 했지만 홍준표 지사가 첫 번째 인물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만든 돌직구신문을 확인하시죠. 홍준표 지사 1억 원 받았나? 그런데요. 홍준표 지사는 배달 사고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많은 사람이 보기에 바람 앞에 촛불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측근 계좌로 경남 기업으로부터 1억 원이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 수사 끝에 확인이 됐습니다. 자,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그렇다면 홍 지사가 어쨌든 1억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그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제일 먼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홍준표 그 지사에 대한 1억 전달 사고와 관련해서 돈을 전달했다고 성완종 그 전 회장이 얘기했던 윤모 씨와 그다음에 돈을 전달했고 실제로 입금을 했던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1억 원이 이 사람의 윤모 씨의 계좌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배달 사고가 있지 않으면 이 돈이 홍 지사에게 당시에는 이제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이것이 관심을 끄는 것은 첫 번째로 대상으로 한 게 홍준표 전 의원 아닙니까? 예. 리스트에는 8명이 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1억 원이 전달된 사실이 밝혀지면 나머지 7명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 측근에게 홍준표 캠프의 특보에게 윤모 씨에게 경남 기업으로부터 1억 원이 전달된 것까지 검찰이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완종 리스트에 성 회장이 남겨있던 그 메모대로 홍준표 1억 원 이런 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 다른 인물들 이완구 국무총리부터 서병수, 김기춘 실장까지 등등의 내용들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배승희 변호사님, 2011년 홍준표 당시 당대표 선거 때 배승희 변호사님은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비서관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당시 홍 대표가, 홍 지사가 경남 기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은 없었죠. 저는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 전혀 이 사건과는 무관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받았다 하더라도 저한테 말을 했을 리가 없고 예, 또 최측근 보좌관들은 꼭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렇게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홍 지사의 측근 계좌에게 1억 원이 확인됐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배달 사고가 아니고 전달이 됐을 것이고 또 홍준표 지사도 알고 있는 돈이다. 그렇다면은 자신이 그 적법하지 못하게 정치 후원금이라는 것 이외에도 받았다는 뜻이 되고 실제로 이 선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지금 정치자금법 혹은 선거법에 규정된 금원만으로 이런 대선거를 2번이나 치를 수 있었겠느냐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일부 부정적인 돈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 오늘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더라도 성완종 전 회장이 그 배달 사고를 염려해서 홍 지사에게 직접 전화도 했었다는 얘기가 나온 걸 보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 메모에 있는 결국 얘기들은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당시에요, 박윤진 전 대변인. 네. 기억을 해보면 2011년 홍준표 당대표의 위세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당선될 때도 이른바 실세, 친박 실세들의 지원을 후광을 뒤에 업고서 당대표에 됐는데 성 회장이 당시 실세 홍 지사에게, 홍 대표에게 1억 원을 건넸다. 네. 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면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높은 뿐만이 아니라요. 예. 성 회장이 여러저러하게 확인을 한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남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 당시에 돈 받았는지 확인까지 했고요. 또 그 자살하기 하루 전에는 전달책으로 지목되고 있는 윤모 공보특보에게도 또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게 거의 지금 맞아가고 있는데요. 예. 재밌는 건 홍 지사의 태도입니다. 제가 어저께 입방정 1, 2, 3 얘기하면서 홍 지사 너무 얄팍하게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첫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배달 사고라는 게 정치권의 행한 일입니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뭐 원래 언론인 출신들이 정치권에 이렇게 공보 특보로 오고 그러는데 많습니다. 내가 예. 그 사람을 어떻게 다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윤모 씨를 모른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더니 어제 출근할 땐 뭐라고 그랬느냐면 윤모 씨가 잘 알 텐데 내 검찰에 가면 다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저에겐 참 고마우신 분입니다라고 윤모 씨에 대해서 또 표현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아침 조간신문의 보도는 뭐라고 그 뒤에 붙였느냐면 혹시 달래기에 나선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게 배달 사고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보도된 단독 기사일 것 같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 보도에 따르면 성완종 회장이 홍준표 당시 대표에게 1억 원을 잘 받았는지 확인 전화를 했다라는 측근들의 증언이 공개가 됐습니다. 안용환 전 의원님, 네. 성완종 회장이 직접 당시 홍 대표에게, 홍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1억 원 잘 받으셨냐라고 확인을 했다는 내용이 네. 사실이라면 네. 홍 지사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뭐 일단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안 받았다고 하니까 또 이제 줬다는 분은 사망한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도 측근들의 전언 아닙니까? 예. 성 회장이 이런 이야기 했다는 전언이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뭐 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정황상으로는 굉장히 홍 지사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11년 7월 전당대회 때 많은 이런 예측을 했었죠. 그 당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된 사람은 2012년 4월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당시 많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 홍 대표가 당선된다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성 전 회장이 만약에 지금 돈을 갖다 줬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의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홍 지사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됐어요. 사실 돈을 안 받았다고 하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홍 예. 지사의 반응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조간신문 2개에 실린 일면 기사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이 기사입니다. 성완종, 홍준표의 전화에 1억 잘 받았나 확인.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요.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서 들고 있는데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일면 기사입니다. 이 두 기사를 나란히 확인해 보시죠. 검찰, 홍준표 측근 계좌로 1억 확인. 자, 배승희 변호사님. 네. 조선일보 기사는 검찰이 홍준표 측근 계좌로 1억 원을 건넸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고 동아일보 기사는 성 회장이 이 일 이후에 직접 1억 원을 잘 받았나 확인 전화를 했다는 건데 두 가지 기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비서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93년도에 60 실세들을 권력형 비리를 파헤친 스타 검사로서 유명하신 분이었고 그 돈을 받았다는 정황 이런 것은 그 당시 캐치프라이즈가 당당한 당대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 시절에 굉장히 권력형 비리도 했었고 또 당당한 당대표로서 캐치프라이즈를 내걸고 당대표가 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것은 굉장히 자신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쌓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저는 검사 출신이고 또 자신이 검찰에 출석해서 당당히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검사 선배로서 정말 검사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까 말했지만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에 자신의 경남 기업의 부사장을 했던 윤모 씨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에도 보면은 그 김기춘 실장이 돈을 받았던 시점에 신문기사까지 찾아가지고 9월 26일이라고 메모가 돼 있었잖아요. 예. 만약에 그 추정을 한다면은 홍준표 지사한테 1억을 확인을 했다면은 사망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예. 보낸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예. 그 검찰 수사나 언론 보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윤모 씨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사실은 이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리스트에서 홍준표 이름을 뺐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망하기 예. 전이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그런 성격과 그다음에 나중에 나오지만 꼼꼼했던 비망록과 수첩으로 정리했던 그런 성품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돈을 보냈던 측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확인을 하고 가능성이. 적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리스트의 신빙성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라는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큰 이유는 이 내용이 사실이면 다른 사람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혹도 역시 성 회장의 폭로대로 사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균형을 위해서 홍준표 지사의 해명을 준비했습니다. 이 측근 윤모 씨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윤모 씨 그분은 2010년도 경선 때는 공보특보를 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 경선 때는 직접 조직에 들어오지 않고 그 당시에 민주계 사람 우리 한나라당 내의 민주계 사람들 그 사람들 상대로 전국적으로 뛰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줬습니다. 저한테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떤 입장인지 제가 뭐 알 길도 없고 또 사정이 있겠죠. 경남기업 근무하는 거는 이번에 자세히 알았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중 첫 번째로 홍준표 지사의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 추가로 폭로에 대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일면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측근에게 1억 원이 확인됐다. 그리고 성 회장이 직접 홍 지사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 홍준표 지사가 해명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저희 돌직구쇼에 연락을 주셔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홍준표 지사에 대한 내용 보도해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성완종 회장이 성완종 리스트 쪽지 말고도 생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몇 시에 어디서 만났는지 작성해 놓은 이른바 비망록이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바로 성완종 X파일 비망록은 이런 형태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성완종 다이어리인데요. 그 내용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몇 가지만 좀 먼저 볼까요? 자, 10월 4일 12시에 김한길 전 당대표를 국민일보 12층의 빈센트라는 식당에서 만났다라고 적혀 있고요. 10월 23일 12시 30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메리어트 H 중식당에서 만났고 10월 30일 12시 반기문 총장을 가족 오찬으로 귀빈 오찬으로 만났고 그 밑으로 가볼까요? 11월 16일 12시에 이병기 현 비서실장을 당시 오미찌라는 식당에서 만났다라는 내용이고 4월 27일에는 김한길 대표를 또 만났네요. 모모아마라는 식당에서 7시 30분에 만났다라는 내용. 비망록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돌직구 신문은 바로 성완종의 X파일 비망록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성완종의 비망록입니다.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중앙일보 1면에 이 성완종 회장의 비망록 중 주요 내용이 갈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해찬 당선 축하 6월 15일, 유정보 국회 6월 22일, 정가변 9월 7일, 김한길 10월 4일, 이완구, 반기문, 이병기, 황우여 홍문종, 이한구 김기현, 김한길 이렇게 비망록이 나오는데 자, 정성희 위원님 오늘 중앙일보 1면 보도입니다. 성완종 비망록 X파일 물론 이 리스트가 돈을 건넸거나 비자금을 건넸다라는 사실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이 성완종의 비망록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성완종 경남그룹 회장이 돌아가시 전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치계 정계 그다음에 공기업도 있습니다.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맥 관리를 해왔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예. 또 그것을 본인이 이렇게 꼼꼼하게 그 주소로 비망록에 썼다는 쓰면서 관리를 해왔다는 것은 또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다음에 잘 몰라요. 그다음에 얼굴만 아는 사이다. 의정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냥 잠깐 아는 사이다 이렇게 했는데 점심 식사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만나면서 잘 알았다 하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성완종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했던 그 리스트에 올라갔던 사람이 역시 돈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뒷받침을 하는 증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예. 현재 이것은 중앙일보의 기자들이 아마 측근이 갖다 줘서 입수한 것 같은데 검찰로 넘어갈 경우에 이 수사를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에 공감하십니까? 예, 아니 저기 지금 보세요. 그 이완구 2012년 10월 23일 12시 반 메리어트 H 중식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대1로 만났네요. 1대1로 만났잖아요. 근데 이완구 총리는 어제도 지금 대정부 질의에서 잘 모르는 사람, 인간적 친소관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완구 총리께서는 별로 안 친한 사람하고 1대1로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참 대단하신 분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본인들이 난 모른다, 관계없다, 안 만났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망자의 기록이긴 합니다만 그 정확하게 남겨져 있는 기록들이 있고요. 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서도 확인도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검찰 수사의 중요한 단서 또 방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 이 비방록과 관련해서 김한길 전 당대표가 성완종 회장이 사망하기 바로 하루 전날 성완종 회장과 만났다. 그래서 성 회장이 김한길 전 대표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른바 구명을 부탁했다라는 내용을 스스로 뒤늦게 밝혔습니다. 자, 안영환 전 의원님. 네. 성완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하루 전날 김한길 전 당대표를 만나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어렵다,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겠죠. 예. 재밌는 건요. 이 비망록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성완종 회장과 거래를 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까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김한길 대표도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이런 비망록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모른 척하는 게 유리하겠지요. 예. 네. 성완종 회장은 앞서 많은 인터뷰에서 난 신뢰 얘기합니다. 돈을 준 다음에 신뢰. 그러니까 돈으로 신뢰를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분 중에 하나가 난 성완종 회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많이 만났던 분들은 그 말에 따르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른바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갖다 주면서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만났던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된 분들은 스스로 이제 까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만났다. 미리면. 그래서 김한길 대표도 뭐 금품과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미리 까고 나온 것이죠. 전날 특히 이제 전날 만났던 것은 굉장히 친하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성완종 전 회장의 남긴 비망록에도 김한길 대표와 만난 기록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점심 저녁을 먹었던 기록. 그래서 예. 이제 김한길 대표도 굉장히 글쎄요. 아마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자기가 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예. 앞으로 여기에 거론이 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까고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난 미리 만났다는 이야기를요. 그래서 예. 이 비망록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수사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행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나는 그 사람 만난 적이 없다 했는데 봐라 비망록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났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예. 검찰이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망록은 검찰 수사에 상당한 도움, 좋은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제 고인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이 고인을 보면 그 보이지 않는 힘, 어떤 인맥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의 성공을 바랬던 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기록을 좀 남긴 것 같고 이 기록 때문에도 그 메모에 있는 어떤 증거,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아마 또 수사 대상에 결국에는 오르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국회의원 일부,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거의 수사 대상에 오를 것 같은 그런 정말 메가토급 비상사태가 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성완종 회장이 죽기 직전에 언론과의 인터뷰한 마지막 내용 중에 아마도 가장 큰 메가톤급 후폭풍이 될 만한 내용은 바로 오늘 경향신문 1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회장의 폭로대로 과연 재선거 때 2013년 4월 부여 청양 재선거 때 3천만 원을 성 회장에게 이완구 국무총리가 받았는지 그 진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지금부터는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경향신문에는요,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받았다라고 폭로로 되어 있는데 이완구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에 대해서 나는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해명을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망한 송환종 회장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아침 이완구 국무총리가 오늘 3천만 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한 부분을 들어보시죠. 이게 사실입니까? 어제 국회에서 다 얘기했죠. 어제 국회에서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 사실 없고요.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 다 답변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3천만 원 이야기는 없었는데. 아니, 국회에서 성완종 회장한테 한 푼도 받은 사실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답변 그대로입니다. 그때 선거서에서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실 없어요. 만날 수도 없단 말씀이시죠? 자, 오늘의 핵심 인물은 이완구 국무총리입니다. 함께 보시죠. 3천만 원 받았나? 이제 진실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겁니다. 출력물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회장의 지인들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성 회장이 죽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15차례 다그쳐서 물었던 통화 내역입니다. 왜 이완구 총리는 이렇게 다급하게 성완종 회장이 지인들에게 15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무언가를 알고 싶은 것인지, 무언가를 입막음하려 했던 것인지 의문점이 많았는데 결국 하루 만에 성완종 회장의 폭로가 드러나면서 이완구 총리가 왜 15차례 전화를 걸었는지 의문점이 서서히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밝혔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누구도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천만 원을 받았냐 혹은 현금을 수수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재웅 기자가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사의 어제 대정부 질의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성완종 회장이 자살 직전 만난 지인들에게 이완구 국무총리가 15차례나 전화를 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거인멸을 위한 외압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상식적으로 토요일 날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새벽 6시, 7시에 무려 15통씩이나 받지도 않는 전화를 무슨 스토커입니까? 성 회장이 자살 직전 이 총리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총리가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보도 내용을 확인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이유로 탄핵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 기준이라면 지금의 부패 스캔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10번이라도 탄핵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압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총리가 기자한테도 반말하고 뭐 대학 교수 시켜준다는 등 그런 허풍을 떠는 겁니다. 이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 네, 지금 저희 채널A 보도본부와 저희 돌직구쇼의 중계 카메라가 이완구 총리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서울청사 이완구 국무총리 집무실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잠시 뒤면 청사를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사 앞에 혹시 중계차 상황이 준비가 됐으면 그림 잠깐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서울청사 앞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완구 총리의 과연 입에서 어떤 해명이 나올지 저희가 계속해서 중계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중계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개인적 친분은 없으세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금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에쿠스 관용 차량을 타고 국회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방송으로 생중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영국 국무총리가 앞서 청사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조금 전 보내드렸던 것처럼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청사를 나올 때는 아무런 입을 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영국 국무총리에게 저희 돌직구쇼에서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 3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 이영국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로서 공식적인 해명을 해주기를 저희 돌직구쇼에서 요청합니다. 자,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오늘 경향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성완종 회장의 폭로 내용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제가 이게 한국일보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일보를 보면요. 방금 우리 김진희 앵커 말씀하신 내용이 좀 있어요. 이 총리가 11일 오전 15차례 전화통화를 시도를 했던 게 누구냐면 이용희 태안군의회 부의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지역 언론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총리가 그날 새벽에 전화해서 성 전 회장과 돈 얘기 안 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완구 총리가 예. 전화를 해서 예. 성 회장이 혹시 돈 얘기 안 하더냐? 그렇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5번 중에서 3번만 통화가 됐는데 그 중에 바로 물어봤던 게 돈 얘기 혹시 했냐? 이거 확인하려고 계속 얘기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부분이 한국일보는 이 언급 자체가 돈 수수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는 건데 이 보도는 한국일보가 그러니까 어제 상황을 반영해서 오늘 아침에 실은 거고요. 마침 경향신문은 이완구 총리가 어제 대정부질에서 돈 한 푼 받지 않았다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한 상황을 반박하듯이 예. 성완종 회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일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터질 게 터진 거죠. 선거사무소 당시 2013년 4월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 부여청양에 출마를 했던 이완구 후보 선거사무실로 찾아가서 현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 머리가 클 만큼 큰 사람인데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하겠냐. 근데 그래서 내가 성실성의껏 도왔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가 이완구 총리가 당시 회계 처리를 했나요? 예. 라고 질문을 하니까 뭘 처리해요? 꿀 거겠지. 성 회장이 말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전혀 그러니까 뒷돈으로 받은 거다. 예. 선거 공식 회계로 처리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언하는 건데 어제 이완구 총리가 대정부질에서 정치인이면 다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예. 한 푼도 받지 않았고 2006년도 이후에 뭐 정치자금 후원금 관계를 내가 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돈이 없더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제가 그걸 왜 웃기다 그러느냐면 뒷돈 받은 걸 누가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을 시켜요. 우리가 예.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시킬 돈이면 이게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인이 한 명의 후보에게 해줄 수 있는 정치자금 500만 원 한도인데 예.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이 육성 증언에 의하면 3천만 원을 줬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아도 선관위 처리를 못해요. 못하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 이완구 총리가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국회의원들 다 웃었을 겁니다. 속으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성완종 회장 야당이 처음에 총리직을 내려놔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급한 거 아니냐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까지 왔으면 어떻게 검사가 아무리 특별수사팀이지만 대한민국 총리를 불러서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까? 예. 수사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 빨리 거취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박용진 전 대변인이 잘 요약해 주셨는데 이 15차례 전화를 걸어서 이 총리가 성 회장의 지인에게 성 회장이 혹시 죽기 전날 뭐 돈 얘기 안 하더냐라고 물었다. 이 내용을 폭로했다는 사실이 오늘 한국일보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말했던 부분이 굉장히 미묘하게 남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성 회장으로부터 단돈 10,000원도 안 받았습니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합니까? 네, 후원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태안군 군의원들에게 뭐 15번씩이나 전화합니까? 스톡합니까? 저하고 친분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어떠한 것을 알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완구 국무총리는 저렇게 당당하게 돈 한 푼 안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길에서도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완구 국무총리가 말한 내용과는 정반대로 성완종 회장은 죽기 전날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3천만 원을 건네줬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성 회장의 폭로 내용을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성 회장은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이런 성 회장의 폭로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는요. 이완구 같은 사람이 사정 대상 1호다. 그러면서 사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 사정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라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완구 같은 사람이 사정 대상 1호다. 성현종 회장이 죽기 전에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경향신문이 추가로 오늘 아침에 그 폭로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고 역시 녹취 파일로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경향신문이 연이틀 메가토크 폭로를 하고 어제는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어저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그 이완구 총리가 후원금을 받은 바 없다. 만약에 3천만 원이 전달됐다면 이것은 후원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은 후원금이랑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등록이 됐을 거고요. 그럼 받을 지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그러면서 추가로 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내용과는 달리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것이 실려있는 톤으로 말했습니다. 상당히 분하고 억울하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그 도덕성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국민들은 신뢰를 중요시하는 거 아닙니까? 나 하나가 희생됨으로써 앞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총리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개혁을 하고 사정한다고 하는데 사정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정 대상이. 사정을 해야 될 사람이 사정을 당해야 할 사람이 거기에 사정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 이완구 같은 사람. 사실 사정 대상 1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다. 그런 내용을 굉장히 싫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두 분 사이의 거래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모른 척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억울하다는 심정을 담아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성완종의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폭로 리스트 두 번째 내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조간신문 1면 타이틀 기사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재보궐 선거 때 굉장히 구체적인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양반은 여기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의미합니다. 이 양반한테 3천만 원을 그것도 현금으로 주고 왔다. 배승희 변호사님, 굉장히 구체적인 시점입니다. 이게 총선을 치러보면 선거 때 사무실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오고 또 이게 조직을 관리하다 보니까 돈이 드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완종 회장도 재보선 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다 하고 뭐 돈을 좀 건네줬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후원금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없어지는 돈이고 나중에 이제 선거가 되고 나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그 편법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기댄 것인데 저는 아까 이완구 총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저는 이런 거짓말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진실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근데 어디다가 지금 진실을 규명하라고 하는 겁니까? 검찰에다 나가서 자신이 얘기하면 그게 진실이 되나요? 검찰은 불법을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팩트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완구 총리가 지금 그 자리에서 검찰 조사 받으러 나가겠다. 그럼 검사들이 수사할 때 그런 진실이 밝혀집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진실이 밝혀져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완구 총리가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어떤 불법 종합 세트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 이번 죽음으로서도 또 하나의 불법이 밝혀지는 것 같다. 저는 총리로서 과연 도덕성이 윤리성이 있는가 좀 의문이 됩니다. 자, 물론 아직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회장의 폭로대로 3천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간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과연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회장의 증언대로 3천만 원을 받았을 것인가. 그런데 안영환 전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2013년 4월에 있었던 선거는 당시 이완구 후보가 부여 청양 4월에 재선거에 출마를 했었을 때인데 그때 당시 선거 상황에서 3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아마 730 재보궐선거를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성완종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 굉장히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경향신문 보도를 비춰본다면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완구 총리가 사정을 하겠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정의 대상으로서 경남경을 삼은 것이 이완구 총리의 의도였던. 예. 또는 최소한 막지 못했다라는 걸 굉장히 섭섭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같은 충청도 사람인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완구 총리가 당시 청문회 때 공궁에 처했을 때 예. 충청도에 많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예. 많은 현수막이 충청도 사람 뭐 죽이면은 다음 대선에서 뭐 가만 안 놔두겠다는 식의 그렇죠. 현수막이 걸렸는데 그 현수막을 이른바 충청포럼. 이 충청포럼은 성완종 회장이 만든 포럼입니다. 예. 3,500명의 회원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충청 지역의 명망가들 만든 포럼이고 당시 그 플랜카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성완종 회장은 충청포럼을 통해서 충청권 일대 자유 대부다라는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화면인데 그렇죠. 충청 예. 총리 낙마되면 다음 총선 대선 두고 보자. 저도 사실 그 당시에 저 누가 어떤 비용을 했을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게 이제 충청도 지역에 뭐 몇천 장이 지금 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저 비용을 충청 포럼에 댔었다는 게 현재 언론의 보도입니다. 성완종 회장이 만든 충청 포럼에서 돈을 대서 만들었다 이거죠. 이름은 예. 이제 다른 데 빌려서 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성완종 회장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총리 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왜 나를 모른 척하고 더구나 사정이라는 이름으로 날 죽이려 하고 최소한 막지를 못했냐 되게 굉장히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성완종 회장은 자기가 충청도의 거의 대부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충청도 사람들 만들고 주유할 수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내가 키워줬는데 어떻게 이완구 총리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지금 궁색한 처지에 몰린 게 사실입니다. 예.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서 경향신문 지금 50분간의 녹취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오늘 보도가 3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경향신문 사러 갈 것 같습니다. 예. 경향신문 구독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왜 경향신문이 어떤 보도를 할지 많은 언론인들도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예. 특히 성완종 회장과 가까웠던 분들은 정말 아침마다 경향신문 보도에 눈을 모으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충청 지역에 걸렸던 충천 총리 낙마하면 다음 총선 대선 두고 보자. 예. 이 문구가요. 사실 야당으로서 대단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당대표 선거 기간에 호남 총리 발언 등등등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조성이 딱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때마침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충청 분이었는데 저분 친구였던 분이 또 나와가지고 강모 씨가 나와가지고 호남 분들이 자꾸 왜 그러신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그냥 지역 분위기로 몰고 가버렸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돕지 않는다, 안 봐준다라고 하는 서운함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이 경향신문 일면 보도가 가장 예. 뜨거운 이유는 뭐냐면요. 그 리스트 중에는 이미 법적으로 처리 대상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서 받았다 하더라도,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처리 대상이 아닌 분들이 있는데, 이완구 총리는 홍준표 지사와 마찬가지로요. 정치자금법 기간에 딱 남아있어요. 예.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대상이다. 이게 수사 대상인 겁니다, 지금은. 예.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직 총리가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본인이 빨리 거치를 판단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조금 전 서울 청사에서 나올 때 저희 돌직구쇼와 저희 채널A 보도본부에서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을 드렸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계 카메라가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제 국회로 입장하기 때문에 국회 청사 앞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완구 국무총리는 떳떳한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이 과장된 것이고 이 의혹은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해명을 해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에 저희 채널A의 중계 카메라가 이완구 국무총리의 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정성희 위원님, 지금 계속 성완종 회장의 폭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이 양반한테 3천만 원을 그것도 현금으로 주고 왔다. 그런데 이완구 국무총리는 앞선 해명에서 나는 성완종 회장 친하지도 않는다. 친하지도 않다. 그리고 이번 총리 때나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도움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다른 어떤 그 성원 리스트에 나온 사람하고 이번에 이완구 총리는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선거 과정에서 정치 받아서 캠프나 조직을 운영하는 데 썼다는 것이 정황이 만약에 받았다면 그런 정황인데 이완구 총리는 본인의 전체 적이가 아니라 본인 선거에서 받은 것이고요.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완 그 성완종 총리가 뭘 처리해요. 꿀꺽 먹었지. 그러면 이거는 사실 선거 자금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본인이 썼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개인 비리라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조직 운영에 썼다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완구 총리가 그렇게 안달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이완구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전 국민이 지켜봤지만 그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깨끗한 그런 성품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 우리 돌직구쇼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지만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그랬거든요. 2012년 대선에 관여하지 않았다. 본인이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예. 사실 전 혈액암을 앓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혈액암을 앓고 있다는 시점에 충남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현장 지원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했다는 사진, 정황, 증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 본인의 그 선거 관련해서의 병역 관련해서도 의혹, 뭐 어디에서 뭐 엑스레이를 받았는데 사실이 아니라든지 이렇게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는 상황이라 이번에도 그 총리가 하는 해명을 다 믿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바로 거짓말, 15번 공세의 거짓말까지 이완구 국무총리가 수상하다라는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실렸습니다. 사실은 이 성완종 회장이 폭로한 내용, 3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내용이 폭로되기 전에 이미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거짓말까지. 성완종 회장과 아까 이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비망록 내용에서도 1대1로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이완구 총리는 왜 성완종 회장과의 친분을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저희 중계 카메라가 이완구 총리의 해명을 듣기 위해 국회에 대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 이완구 국무총리가 카메라들을 피해서 지하 통로로 국회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저희 채널A의 공식 해명을 요청한 카메라들을 피해서 지하로 국회로 입장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짧게 밝혔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다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조금 전 돈 받은 사실이 있으면 물러날 것이다. 돈 받은 사실이 있으면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조금 전 저희 채널A 기자들에게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회 지하로 입장을 하면서 밝혔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돌직구쇼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돈 받은 사실이 있으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이완구 국무총리가 조금 전 밝혔다라는 내용 같이 전해드립니다. 성완종 회장의 폭로에 대해서 저희 보고 있는데, 자,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회 지하 통로로 네. 기자들을 피해서 들어가면서 네. 돈 받은 사실이 있으면 물러나겠다. 네. 이 말은 성 회장이 폭로한 3천만 원 줬다.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뭉개고 가려고 하시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텐데요. 약간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기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이 주머니에서 리스트가 발견됐다고 하는 보도가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면 하나하나 경향신문이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성 회장의 증언을 까고 있습니다. 예. 무섭죠요. 그런데 이완구 총리는 계속 확인했던 겁니다. 엊그저께 무슨 얘기 했느냐, 성완종 회장이 죽기 전에 돈 얘기했더냐 라고 15번이나 전해서 계속 확인했는데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자신 있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이 성완종 회장의 육성을 이제 보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만일에 이것을 얘기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완구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둘이 주고받은 걸 누가 알겠느냐, 부인하고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그 성완종 전 회장의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완구 총리의 이 3천만 원 말고도 어떤 일이 증언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저는 있네요. 예. 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성 회장의 폭로와 이완구 국무총리의 해명을 계속 전해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돈 받은 사실이 있으면 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2013년 재보선 당시 돈은커녕 만난 기억이 없다. 라고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회장의 폭로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일전에도 성 회장과 일면식이 그리 친한 친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가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이 총리의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해명을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명이 그렇게 뭐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돈 준 사람이 돈 줬다고 하고 돈 안 받았다고 하시는데 돈 안 받고 일을 안 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해명이 아니라. 그리고 2013년 말에 세종시 공사 현장을 함께 방문한 사진이 오늘 또 조선일보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면식도 없고 만난 기억도 없다고 하는데 그냥 기억이 없는 것이지 만나고 어떤 친분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나무란다. 성완종 회장 입장에서 그런 것이잖아요. 불법을 가장 많이 저지른 사람이 나한테 이러다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이완구 국무총리 지금 하는 말은 전혀 국민들한테 해명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본인의 불법 행위를 차라리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자리를 내놓고 만약에 지금 저 자리에서 자신이 검찰청에 나간다 한들 검사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된 수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을 한번 좀 자세히 보실까요? 성완종 회장과 이완구 총리가 같은 지역 기반입니다. 충청이고 두 분 다 충청의 맹주로 불릴 만큼 충청에서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들이고 충청 총리 이번에 낙마시키면 총선 대선 두고 보자라는 현수막도 성완종 회장이 만들었던 충청 포럼에서 대대적으로 선거 지원을 한 현수막이 인 것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회장에 대해서 친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완구 국무총리가 본회의장으로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과연 카메라 앞에서 입을 열지 않을지 어떤 입을 열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급히 이완구 국무총리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취재인들이 많아서 영상이 좀 화질이 좋지 않은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는데요. 역시 지금 국회 본회의장을 입장하는 모습에서도 이완구 국무총리는 한마디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 회장의 폭로 계속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완구 같은 사람이 사정대상 1호다. 두 번째, 3천만 원 현금으로 주고 왔다. 세 번째는요. 성완종 회장이 죽기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완구 국무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계 처리를 했습니까? 라고 기자가 조심스럽게 묻자 성완종 회장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뭘 처리해요? 꿀꺽 먹었지. 근데 안영환 전 의원님, 아까 박용진 전 대변인이 기사 소개하면서도 어제 이완구 총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정 못 믿겠으면 중앙선관위에 가서 선거 후원금 내용 살펴봐라 라고 당당하게 밝혔지만 사실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회계 처리를 안 하고 성 회장 말대로 꾹꾹 했으면 중앙선관위에 기록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 처리라는 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개인이 후원금 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까지는 이제 회계 처리하고 기록이 가능한 그 이상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예. 3천만 원이면은 현행 판례대로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입니다. 벌금 300만 원이면은 의원직 상실령이고 공직을 맡을 수가 없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돈 받았으면 물러나지가라는 말은 돈을 받았으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의 자의와 상관이 없이 뜻과 상관이 없이. 그래서 성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항상 전제를 좀 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라면은 공직을 맡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마 재보궐선거 때 성 회장이 충청도의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맹주 또 충청도 사람들 내가 키운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갔을 가능성은 높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완구 총리가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게 자꾸 이제 저는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은요 하면 계속 꼬리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또 거짓말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완구 총리도 이번 입장을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앞으로 또 총리를 수행하거나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데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총리가 지금 국회 들어가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돈 받은 사실이 있으면 물러나겠다.
그리고 2013년 재선거에 돈은커녕 만난 기억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 보면서 지금 묻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재보궐선거가 뭐 100군데에서 벌어졌나요? 그때 제 기억이 2-3군데밖에 없었어요. 예. 저도 그때 부여청장에 내려갔었습니다. 일개 원외 당 대변인이었으면 저도 내려가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충청 지역의 의원들이 당연히 거기 가서 선거 지원하는 건 정당인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그 당시 민주당도 그렇게 지원을 했고 새누리당도 몽땅 내려와서 선거운동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현역 의원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성완종 의원은. 어쨌든 지원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다? 저는 저는 솔직히 말씀하면 납득이 잘 안 가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자, 성완종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역시 현장 기자로부터 저에게 이 전원이 왔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조금 전 저희가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곳에서는 아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하 국회 통로로 들어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에 저희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적도 없습니까? 라고 묻자 당시 2013년에 기억 못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다만 돈 거래는 없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거듭 이완구 국무총리께 요청을 드리는 바는 성완종 회장의 폭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많은 정황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 내용이 정말 본인의 주장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국회에도 청사에도 저희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입을 통해서 억울한 점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완종 회장의 폭로에 대해서 네 번째 내용으로 저희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회계 처리해요? 꿀꺽 먹었지. 세 번째 내용이었고요. 네 번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그 양반은 너무 욕심이 많아요. 여기서 그 양반은 역시 이완구 국무총리를 의미하죠. 너무 욕심이 많아요. 남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러네요. 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정승희 위원님, 성완종 회장이 죽기 전에 한 폭로, 특히 이 부분, 남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기자가 당시 통화를 할 때 이렇게 물었네요. 이완구와의 사이가 나빠질 계기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 사람들의 전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엔 좀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하네요. 뻔히 보면 그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아요. 예. 자기 욕심이. 너무 남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 창출을 위해서 정치 자금을 댄 상황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심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죽인다 이런 섭섭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리스트에 나와 있는 그 8명과 이완구 총리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다르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이완구 총리도 좀 다르게 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인사와 이런 거 정권에 대해서 바로 직격탄이 되고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 이 상황이 예. 다른 상황과 좀 다른 그런 측면 같습니다. 자, 성완종 회장의 폭로 마지막 부분이 그 양반은 너무 욕심이 많아요. 남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러네요. 라고 성 회장의 입으로 언론사 기자와 만나서 말한 내용인데 그런데 자세히 기억을 되새겨보면요. 저희 채널A가 앞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 중 하나가 성완종 회장의 최측근이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입니다. 성 회장의 최측근 전화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완구라는 사람이 정치를 취업 플레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고 모함하는 그런 사람이란 거지. 뭐 증거가 보니까 빼지 못하는데 언젠가는 나오지 이제 이게. 네, 정치를 페어플레이로 하지 않는다라는 성 회장의 최측근에 저희가 단독 전화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바로 성 회장이 죽기 전 폭로한 이 마지막 내용과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배승희 변호사님 어떠세요? 글쎄, 그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바로 검찰에서 이걸 받아서 수사를 한 부분을 보면 정말 저 말이 딱 들어맞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사실 검찰을 이용해서 많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지난번에 정윤회 사건도 그렇고 마치 바다 적듯이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김진태 검찰총장 내부적인 평가는 사실 좀 말이 적고 어디를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그래서 특별수사팀에도 문무일 팀장을 좀 임명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고 본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 검찰은 무조건 정보 보고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완구 총리한테 정보 보고가 갈 텐데 과연 여기서 기획 사정 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냐. 이완구 총리가 저렇게 당당한 이유도 결국에는 자신이 검찰을 잡고 있다. 정보 보고 내가 받고 있다라는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도를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입장도 저희가 균형 있게 다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출근길에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이 총리의 해명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입니까? 어제 국회에서 다 얘기했죠. 어제 국회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 사실 없고요.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 다 답변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30만 원 이야기는 없었는데. 아니, 국회에서 성완종 회장한테 한 푼도 받은 사실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답변 그대로입니다. 그때 선거서부터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관련해서 과연 검찰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잘할 수 있느냐라는 배승희 변호사의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조를 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네,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먼저 특별수사팀의 문무일 팀장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거치게 되죠. 일단은 문무일 팀장이 굉장히 강직한 성품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를 잘할 것을 기대를 하는데 일단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 내용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무부 장관 위에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에게도 어떻게든 보고가 될 것이고 동시에 청와대의 이병기 비서실장에게도 보고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어제 강하게 제기하면서 지금 들어온 뉴스 속보를 또 발빠르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조금 전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연기할 것을 요청했고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지금 뉴스 속보로 들어와 있어서 전해드리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겠죠? 예, 유은혜 대변인의 그 브리핑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쭉 우리 저 보고라인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황교안 법무장관까지는 괜찮다고 치더라도요. 그 위에 보고를 받아야 되고 수사에 대해서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비서실장, 지금 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분들이고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거든요. 근데 우병우 민정수석 다들 알지 않습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오른팔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역시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유은혜 대변인은 그 전현직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들이 다 연루되어 있고 현직 국무총리가 연루되어 있는 초대형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터졌는데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외 순방 나서실 수 있겠느냐 연기를 요청한다라고 오늘 아침에 밝혔고요. 이완구 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예, 오늘 저희 돌직구쇼 오늘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3천만 원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 총리의 해명까지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올 건데요. 그 사이 총리의 해명이 나오면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완구 국무총리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 전화 리스트 15번 전화를 걸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 회장이 돈 얘기 안 하더냐라고 재차 물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이 제기했던 3천만 원을 지난 선거 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성완종 회장과의 친분을 왜 거짓말로 속여서 밝혔는지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을 저희 돌직구쇼는 공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언제나 이완구 국무총리의 답변이 해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기사 들고 날카로운 돌직구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